조용하고 때로는 외로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문득 남자는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특히 60세가 넘어서면 그 변화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때로는 답답함과 아쉬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완전한 발기와 오르가즘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깊은 만족감, 따뜻함, 친밀함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단지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시작해 보세요. 애증이라고 불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자극을 주다가 절정 직전에 잠시 멈춥니다. 숨을 고르고 몸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이렇게 하면 예민함이 살아나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도 챙기세요. 비트, 시금치, 루꼴라 같은 채소를 식단에 넣어보세요. 이런 채소들은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도록 도와주는데,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켜서 중요한 부위로의 혈류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자극 전에 허벅지나 아랫배를 가볍게 마사지해보세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촛불을 켜두는 것도 좋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속으로는 내가 혹시 배우자를 실망시키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안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함께 해온 여성분들께서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그가 내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나를 바라봐주고 조심스럽게 안아주는 거죠. 부담 없이 따뜻하게 애정, 존재감, 감정의 교류, 이런 것들이 때로는 성적 능력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2세의 김영수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영수님은 저를 찾아오셨을 때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지쳐 계셨습니다. 선생님, 마치 집에 불은 켜져 있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죠. 오랜 시간 실망과 죄책감, 그리고 침묵 속에서 지내오셨습니다. 결국 모든 시도를 포기하셨죠. 저희는 조용한 약속을 했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존중하자고요. 2달 후 영수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눈빛이 한결 맑아졌습니다. 이렇게 다시 기분이 좋아질 줄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남성성을 자로 재는 대신 존재감과 연결, 마음의 평온으로 재기 시작할 때 이런 변화가 찾아옵니다. 오르가즘 후에는 뇌에서 강력한 기분, 전환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사랑의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 보상 시스템을 담당하는 도파민, 그리고 기분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돕는 세로토닌이 대표적입니다. 단순히 쾌감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남성분들이 오르가즘 후에 더 잘 자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슬픔, 외로움, 걱정, 무료함, 이런 감정들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지만 우리 몸은 나름의 방식으로 이런 감정들을 달래줍니다. 따뜻한 샤워로 시작해보세요. 촛불을 켜고 잔잔한 음악을 틀고 천천히 호흡하세요. 주변 환경이 서두름이 아니라 돌봄이 되도록 해보세요. 중요한 건 빨리 끝내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자위행위를 건강을 위한 자기관리의 한 형태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양제를 챙기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부끄러운 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자기 자신을 돌보고 감정을 조절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머리가 희끗해진다고 해서 손길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의미가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77세의 박정수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수님은 은퇴한 군인 출신으로 성실하고 이성적이며 묵묵한 분이었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특별히 몸이 아프다거나 하는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대신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선생님,
그냥 마음이 허해요. 무감각해진 것 같고 마치 삶을 구경만 하는 느낌이에요. 알고 보니 정수님은 여전히 자위행위를 하셨지만 그저 잠을 청하거나 머릿속 잡생각을 잠재우기 위해 기계적으로 하셨던 겁니다. 더 이상 즐거움이 없었고 그저 습관이 되어버렸던 거죠. 저희는 행위 자체를 바꾼 게 아니라 접근 방식을 바꿨습니다. 정수님은 속도를 늦추고 따뜻함과 음악, 추억까지 더해보셨습니다. 송급뿐 아니라 온 마음을 그 순간에 집중하기 시작하셨죠. 2달 후 정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걸 생존을 위해 하고 있었던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삶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삶과 연결되는 것. 손길은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질 때 내 몸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세요.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마세요. 필요로 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 시간을 조용하고 소중한 공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단순히 해소가 아니라 내 몸의 감각을 온전히 느끼는 시간으로요. 오랜 기간 혼자만의 친밀한 시간을 갖지 않으면, 특히 자위행위를 거의 하지 않으면 몸도 변화를 겪기 시작합니다. 혈액순환이 줄어들고 신경 반응도 둔해지며 조직 자체가 탄력과 반응성을 잃게 됩니다. 이건 영구적인 손상이 아닙니다. 마치 10년 동안 차고에 방치된 클래식 자동차와 같습니다. 엔진은 있지만 부품이 뻣뻣해지고 배터리는 약해지고 타이어는 바람이 빠집니다. 이체 필요한 건 교체가 아니라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60대, 70대 그 이후에도 자위행위는 미성숙이나 방종이 아니라 유지 관리입니다. 내 몸에 아직 이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알려주는 신호인 셈이죠. 의식적으로 실천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신경 반응도 살아나며 자신감도 지킬 수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자신감을 가장 빠르게 앗아가니까요. 실질적인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성을 위한 케겔 운동 해보세요.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소변을 참을 때 쓰는 근육을 조여보세요. 몇 초간 유지했다가 천천히 풀고 하루에 몇 번씩 반복하세요. 양치할 때, TV 볼 때, 조용히 앉아 있을 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골반 근육을 강화해서 오르가즘과 발기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을 돕는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혈관을 좁히는 흡연, 과음, 기름진 튀김 음식은 피하시고 대신 이런 음식을 챙기세요. 블루베리 등 베리류, 천연 항산화제입니다. 호두,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생선이나 아마씨에서 얻을 수 있는 오메가3,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효과를 내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빠른 해결책, 약, 기구, 과장된 광고가 넘쳐납니다. 이런 도구들이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무활동으로 잃어버린 것을 근본적으로 회복시켜주지는 못합니다. 중요한 건 오늘 잘 작동하는 내 몸이 내일도 잘 작동하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74세의 이재호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어르신은 배우자를 잃고 10년 넘게 어떤 친밀한 접촉도, 심지어 자기 자신을 만지는 일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다시 욕구를 느끼게 됐죠.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자 몸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약도 써봤지만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당황스럽고 부끄럽기까지 했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재호님, 몸이 망가진 게 아니라 잠시 잊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저희는 아주 부드럽고 부담 없는 일상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하루 몇 분, 천천히, 의식적으로 손길을 주고 목표나 압박 없이 오직 호흡과 인식, 그리고 친절함만 남기도록 했죠.
서서히 따뜻함과 감각, 움직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느 날 재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더 이상 늙은 느낌이 아니에요.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요. 한동안 사용하지 않던 기능은 몸이 잊어버릴 수 있지만 부드럽게 꾸준히 상기시키면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당장 배우자가 없더라도 오랫동안 이 부분을 잊고 지내셨더라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먼지 털고 다시 연결해보세요. 관심을 주세요.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단순한 쾌감이 아니라 힘, 자기 존중,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조용한 기쁨입니다. 요즘은 자극적인 영상물을 자주 접하게 되면 뇌에서 이게 좋으니 또 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도파민이 넘쳐납니다. 처음엔 효과가 있지만 설탕이나 술처럼 뇌는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더 새롭고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죠. 이런 변화가 반복되면 실제 사람과의 친밀감, 진짜 손길, 현실의 감각이 너무 느리고 미미하고 심지어 시시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욕구가 사라진 게 아니라 뇌가 현실에서 느낄 수 없는 자극에 길들여진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뇌과학자이자 성건강 전문가인 윌슨 박사의 연구한국에서는 서울대학교 병원이나 대한남성과학회의 자료로 참고해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에 따르면 남성들이 몇 주간 영상물을 끊었을 때 자연스러운 욕구가 되살아났다고 합니다. 감정적으로 더 민감해지고 더 연결되고 더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단순히 욕구가 돌아온 게 아니라 그 깊이가 더해졌다는 겁니다. 평생 스크린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한 달만 잠시 멈추고 뇌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주세요. 인위적인 자극을 해독하는 겁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스크린 대신 천천히 의식적으로 손길을 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절정을 목표로 하지 말고 감각에 집중하세요. 감미로운 글을 읽거나 추억과 상상을 활용해 보세요. 깊고 느린 호흡을 연습하세요. 가슴이 부풀고 몸이 따뜻해지는 걸 느껴보세요. 궁금증을 따라가 보세요. 이건 성과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감각을 다시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영상 자극에만 의존하게 되면 몸뿐 아니라 인간관계까지 무뎌질 수 있습니다. 진짜 연결을 원하지 않게 되고 손길도 멀어집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활력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68세의 최현우 어르신은 배우자를 잃고 조용한 삶을 사시는 분입니다. 현우님은 흥분 때문이 아니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매일 밤 영상물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누군가의 손길을 원하지 않게 되었고 몸과 감정이 모두 무뎌졌다고 하셨죠. 모든 걸 한 번에 끊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연결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을 끄고 촛불을 켜고 천천히 손길을 주고 숨을 고르고 추억을 떠올리고 감각을 느껴보았습니다. 몇 주 후 현우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젠 해야겠다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느낌이에요. 몸은 여전히 감각을 기억합니다. 마음도 여전히 연결을 원합니다. 때로는 내면의 소음을 줄여야만 조용히 기다리고 있던 감정과 감각이 다시 깨어납니다. 자위행위는 단순한 해소가 아닙니다. 존재감입니다. 나이 들어가며 내 몸과 다시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실천하면 외로움을 덜어주고 전립선 건강도 지켜주며 숙면과 기분 개선, 활력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여전히 남자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는 점입니다. 이 말을 꼭 들으셨으면 합니다. 감각하고 만지고 자신과 연결될 권리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회나 과거, 심지어 의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쾌감을 느끼고 내 몸을 존중하고 따뜻하게 돌볼 자격이 여러분께는 있습니다. 혼자만의 친밀한 손길을 부끄러운 비밀로 여기지 말고
진정한 자기 존중으로 받아들이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활력뿐 아니라 친밀한 삶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런 음식들을 챙겨보세요. 호박씨, 아연이 풍부해 남성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몬드, 마그네슘이 풍부해 기분과 에너지에 좋습니다. 비타민 D, 천연 호르몬, 촉진제로 아침 햇살이나 영양제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몸뿐 아니라 에너지와 욕구, 살아있다는 감각까지 키워줍니다. 혹시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배우자가 상처받거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하지만 꼭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나누면 오히려 배우자와의 친밀감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건 친밀함을 대체하려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과 조율을 잘해야 당신과 더 온전히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진심을 담아 전하면 혼자만의 손길도 두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70세의 정진수 어르신은 아내를 잃고 6년간 자신을 한 번도 만지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진료실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진수님, 아직도 남자이실 자격이 있습니다. 진수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촛불을 켜고 조용히 앉아 오랜만에 자신을 소중하게 만져보셨습니다. 몇 주 후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그리워했던 줄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살아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연결을 지키는 일이고 온전함을 지키는 일입니다. 손길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치유입니다. 특히 나이 든 남성에게 조용히 강하게 그리고 보이지 않게 살아가라고 요구하는 사회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의사들이 아직 말하지 않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감각할 자격이 있습니다. 탐색할 자격이 있습니다. 내 몸에서 당당히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위행위는 나이를 먹으면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제 5가지 진실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의 노년과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늙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네, 몸은 변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돌봄, 더 많은 인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각하고 연결하고 만지고 사랑할 권리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여정은 죄책감이나 부끄러움, 과거에 나를 쫓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내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누릴 자격이 있는 남자, 바로 그 남자에게로요. 5가지 진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완전한 발기가 전부는 아니며 그 자체로도 충분히 괜찮다는 것. 손길은 단순한 신체적 행위가 아니라 감정적이고 나를 단단히 붙잡아주며 치유가 된다는 것.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는 말이 맞지만 부드럽게 회복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스크린에 의존하는 습관이 감각을 무디게 할 수 있지만 내 몸은 여전히 감각을 기억한다는 것. 정성스럽게 실천하는 자위행위는 구시대적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내 활력과 명료함, 평온을 지키는 생명줄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진실의 깊은 메시지는 같습니다. 자위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침묵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침묵을 깨고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자신을 더 이상 판단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순간 여러분은 결코 잃지 않았던 내면의 소중한 부분을 다시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들은 여러분이 돌아오길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닿았다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명확하게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노화 연결,
진짜 힘에 대해 정직하고 과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같은 고민을 가진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아래 댓글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는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소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나눔이 같은 길을 걷는 또 다른 남성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